네, 우리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손상, 손상이란 말은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느낌이 오죠. 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산을 우리 회사의 장부의 기록을 취득을 하면서부터 장부의 기록을 했을 것이고, 뭐 유형자산이면 감가상각을 했겠죠. 이와 같이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산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작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부상 금액이 장부상으로는 이 금액이 자산이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자산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뭐 예를 들면 이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하더라. 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80만 원은 뭐냐? 결국은 이 80만 원은 자산이 손상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손상을 인식을 하는 것은, 자산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은 장부에 자산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회수 가능 금액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손상을 이 80만 원, 만약 이게 80만 원의 차이다. 그러면 이만큼 80만 원만큼은 손상이 됐으니 자산을 감액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산을 감액시키고 감액시킨 만큼 그만큼은 이제 손실이 난 것으로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장부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 자산 손상 회계 처리의 목적이 되겠다. 자, 재고자산이나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종업원 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등은 별도의 손상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 지금 KIFRS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자산들은 별도의 손상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별도의 손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손상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자산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유형자산을 하고 있죠. 이 유형자산 등은 별도의 손상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되었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 손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자, 매 보고 기간 말에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 손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조짐이 있는 건가, 자산 손상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매 보고 기간 말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으면 그러면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손상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회수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자,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원칙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손상이 있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매년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손상 징후가 있는지 관계없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손상의 징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까? 자, 자산 손상의 징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자, 그것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예시인데요, 예시. 자산 손상의 징후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산의 시장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그 다음에 정상적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도 유의적으로 더 하락했다 하는 그런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당연히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기대가 되는 그 감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하락했다는 그런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는가? 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두 번째는 기술적, 그다음에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그다음에 해당 자산을 사용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서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서 자산의 회수 가능액 자체를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 자, 여기서 자산의 사용 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산의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했죠.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그럼 이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그때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기간에, 지금 현재가 0이라면 미래의 기간에 이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으로 기록했겠죠. 그럼 이 미래의 현금 유입이 있는데, 이 미래의 현금 유입은 결국은 미래의 현금이니까 이걸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산의 사용 가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인하는 겁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건데, 그럼 그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 이자율이 기본이 되는 건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상승하면 이 현재 가치, 사용 가치가 바로 하락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의 상승으로 결국은 사용 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경우도 역시 자산 손상의 징후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도 더 크다. 장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그다음에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물리적으로 아예 자산 자체가 손상이 됐을 때 또는 진부화됐을 때, 자, 등등에 해당합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예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로 더 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 많은 예시를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일단 여기는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경우가 자산 손상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상이라고 할 때 결국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냐? 자산의 장부상 금액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 가능액은 자, 다음 1번과 2번 중에서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자, 순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산 자체의 공정 가치에서 처분에 따른 부대 원가, 부대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의 공정 가치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자산의 공정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만 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 10,000원 정도의 뭐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순공정 가치는 얼마가 된다? 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산을 처분을 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순공정 가치. 자, 그 금액을 말한다. 자,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 가치. 자, 아까 우리 제가 앞에서 사용 가치에 대한 간단한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다. 즉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구한 것, 그걸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하는데, 그럼 이 1번과 2번이 회수 가능액에 해당하는 건데, 이 중에서 자, 큰 것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고 말한다. 회수 가능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장부상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하고 비교를 해서 장부상 금액이 회수 가능액보다도 더 크다면,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손상차손이 된다. 차이 나는 금액이 바로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손상차손의 인식과 그리고 이 손상차손의 측정, 그리고 손상이 되어서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후에 회수 가능액이 다시 또 회복이 됐다면 그걸 이제 환입을 해야 됩니다. 환입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자,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은 자, 개별 자산 단위로 인식을 합니다. 개별 자산 단위로 인식을 해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손상차손이니까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자,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원래 원칙은 개별 자산 단위로 하는 건데 개별 자산 단위로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현금 창출 단위로 좀 범위를 넓혀서 현금을 창출하는 단위로 회수 가능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현금 창출 단위는 이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매 기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 회수 가능액이 들쭉날쭉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회계 처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는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기간 일정하게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 보고일에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있는데 그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상차손이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됐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상차손이 있었는데 그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손상차손 자체가 감소된다? 만약 그런 어떤 징후가 있다면 회수 가능액을 다시 또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환입을 하는데 그 손상차손을 환입한 것은 손상차손을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환입한 것은 당연히 단기 손익으로, 단기 수익 항목으로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환입을 하면 장부상 금액이 다시 또 상승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상 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그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평가의 경우는 제한.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장부상 금액이 또 증가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재평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요 내용은 끝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이 글로만 보면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손상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인데요. 자, 2000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취득 원가가 10,000원이랍니다. 자,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X2년 12월 말에 이제 손상 징후가 있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을 해봤더니 회수 가능액이 6,400원인 거예요. 6,400원. 자, 2000X4년도에 가서 요건 이제 2000X2년도고요. X4년도 2년 후에 다시 회수 가능액이 회복된 것 같아서 다시 추정을 해봤더니 7,000원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회복이 7,000원으로 회복이 됐다. 자,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X1년 1월 1일에 먼저 취득을 했겠죠. 그럼 건물 10,000원 차변에 다음에 현금 10,000원 현금을 다 주고 매입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X1년 말이 됐습니다. 별 다른 게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1,000원,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 가치가 0이니까 감가상각비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X2년 말이 됐습니다. X2년 말이 됐어요. X2년 말에 다시 또 감가상각을 또 합니다. 감가상각비 1,000원, 누계액 1,000원 하고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합니다. 감가상각 처리를 먼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건물이 지금 차변에 10,000원으로 우리가 기록이 돼 있을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X1년 1,000원, X2년 1,000원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대변에 총 2,000원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의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부상 금액은 얼마냐? 지금 8,000원인 상태인 겁니다. 그죠? 장부상 금액은 8,000원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회수 가능액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2000X2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장부상 금액은 8,000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6,400원이더라 이겁니다. 장부상 금액보다도 회수 가능액이 더 지금 떨어져 있죠. 그죠? 회수 가능액이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금액 8,000원, 회수 가능액 6,400원. 그럼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 차이는 1,6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1,600원만큼은 손상이 됐구나. 그래서 손상차손이라는 비용 항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 차변에 1,600원으로 이제 비용 처리하고 그 대변에는 이제 뭐로 처리하냐? 자, 우리 앞에서 감가상각을 할 때도 직접차감법, 간접차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차감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간접차감법으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개정과목을 해서 1,600원으로 이렇게 간접차감법 개정과목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건물을 직접 차감을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손상이 됐으니까 그냥 건물을 바로 차감시켜 버리자 해서 건물을 바로 감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해서 간접적으로 차감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건물 1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해서 장부상 금액이 원래 8,000원이었어요. 8,000원이었는데 이후에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상 차손 누계액이 1,600원 또 기록이 되겠죠. 대변에 1,600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2,000원, 1,600원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장부상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된 거냐?
6,400원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장부상 금액을 회수 가능액에 맞추어 준다 이겁니다. 회수 가능액에 맞추어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부상 금액을 회수 가능액에 맞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3년이 됐습니다. X 3년이 됐어요. 이제는 금액이 기준이 뭐가 되냐? 이제 X 2년도 말에 장부상 금액을 8,000원이 아니라 6,400원으로 맞춰놨잖아요. 그죠? 6,400원으로 감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6,400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6,400원이고 잔존가액이 0이고 지금 이제 남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남은 기간이 10년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누기 8년 하면은 1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금액이 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이제 8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유계액도 800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12월 말에 이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 3년 말이 되면 자, 건물 차변에 지금 10,000원이 있고 감가상각 유계액이 지금 2,000원이 있었는데 이제 800원이 다시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800원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감가상각 유계액은 2,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손상차손 유계액이 1,600원이 있기 때문에 자, 차변, 대변 하면은 장부상으로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어 있냐? 5,600원이 장부상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12월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감가상각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죠?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합니다.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800원, 누계액 800원 요 처리를 먼저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또 기록이 되어 있냐? 건물 차변에 10,000원,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2,800원이 있었는데 800원이 또 감가상각 됐죠? 그럼 여기 800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6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계액은.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은 1,600원 그대로고요. 그러면 감가상각까지 하면 이제 장부상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거냐? 4,800원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4,800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상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X4년 12월 말에는 손상이 됐던 것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회수 가능액이 다시 불과 2년 전에 회수 가능액이 6,400원이었어요. 그래서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는데 2년이 지나서 회수 가능액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7,000원이 된 거예요. 회복을 했죠. 자, 그럼 이 경우 자, 장부상 금액은 지금 얼마가 돼 있냐? 4,800원이 돼 있어요. 근데 회수 가능액이 지금 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손상을 먼저 인식을 했고, 그죠? 인식을 했고 또 감가상각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이제 환입을 할 때 회수 가능액이 7,000원이니까 그냥 7,000원 하고 그러면 이 차이가 3,200원의 차이죠. 2,200원의 차이죠. 그러니까 2,200원의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다시 환입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때는 회수 가능액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회수 가능액이 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회수 가능액 일단 7,000원이라고 하니까 자, 일단 1번 회수 가능액 7,000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초에 손상을 시켰잖아요.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해서 장부상의 금액을 감액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또 환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환입을 시키는 거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도가 뭐냐면 원래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그냥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쯤 어느 정도 또 장부상 금액이 감소가 돼 있었겠죠. 그죠? 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장부상의 금액, 손상이 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손상 전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의 장부상의 금액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장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10,000원이었잖아요. 지대공과가 10,000원이었고, 그죠? 원래 10,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0이었잖아요. 0이었고, 그 다음에 손상 전에는 감가상각을 매년 1,000원씩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년 차니까 4년 동안 1,000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장부상 금액이 지금 얼마가 돼 있을 거냐? 6,000원이 돼 있을 겁니다. 4,000원이 감가상각이 됐을 거고, 그러면 6,000원이 지금 현재의 장부상 금액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자, 그러면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액하고 원래의 손상 전을 기준으로 한 원래 장부상의 금액하고 비교해서, 자, 이게보다 더 작은 거, 그러면 회수 가능액은 7,000원이 아니고 6,000원이 회수 가능액이 되는 겁니다. 6,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수 가능액은 7,000원이 아니고 6,0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한 금액이 얼마다? 회복한 금액은 1,200원이 회복한 금액이기 때문에 환입을 하는 금액은 1,200원을 환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손상 환입을 하는 거니까 손상 차손 누계액을 감소시키면서 그만큼을 손상 차손 환입 해가지고 이걸 수익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상 차손을 단기 비용 항목으로 처리했으니까 환입을 하는 것은 단기 수익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환입을 시켜 놓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건물은 차변에 10,000원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3,600원 있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지금 1,600원이 있는 상태에서 환입이 됐습니다. 1,200원이. 그러면 1,200원만큼 환입을 시켰으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이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액의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게 돼요? 400원만 남아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까지 다 한 장부상의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어 있는 거냐? 장부상의 금액이 6,000원에 맞춰지는 겁니다. 6,000원에 맞춰진다. 결국은 6,000원에 맞춰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손상 전 상태로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손상 전 상태로 되돌린다. 자, 이거를 처음에 회계 처리한 거를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으면 처음에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보통 보여드리는데, 자, 처음에 10,000원을 주고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1년 차, 2년 차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년 차에서 총 10년 차까지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죠. 그러면 장부상 금액이 원래 손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장부상 금액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감소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년 차까지 감가상각을 했을 때 1년에 1,000원씩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2년 차까지 감가상각하고 나면 장부상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 8,000원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2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수 가능 금액이 얼마가 돼 버렸습니까? 6,400원이 돼 버렸잖아요. 장부상의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차까지는 이 선을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2년 차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면서 자산 장부상의 금액을 회수 가능액에 맞추었죠. 그래서 6,400원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자, 요만큼을 자산을 이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감가상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년차, 4년차 이제는 800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은 기간. 그래서 800원씩 감가상각을 하다가 그럼 4년차 말에는 이제 장부상 금액이 얼마가 되었냐? 4,800원이 된 겁니다. 4,8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4년차 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수 가능액이 다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는데 어디까지 회복을 했냐면 자, 여기 8,000원까지 회복, 7,000원까지 7,000원까지 회수 가능액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7,000원하고 원래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잔액이 원래 얼마가 돼 있었냐면 6,000원이 원래 잔액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선을 따라서 계속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러면 장부상의 금액이 6,000원이 돼 있었을 겁니다.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회수 가능 금액이 그것보다도 더 높게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때는 자, 요 부분 원래의 손상 전을 기준으로 한 장부상의 금액 6,000원보다도 더 높게 형성된 요 1,000원만큼의 금액은 당연히 원래 장부상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회복을 안 시키는 겁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원래대로 원래 장부상의 금액 요만큼만 회복을 시키는 거다. 원래 장부상 금액 요만큼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 환입을 시킨다? 1,200원만 환입을 시키는 겁니다. 7,000원은 원래 장부상 금액보다도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장부상 금액까지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예요. 환입을 한다는 것은. 자, 회복이라는 이 회수 가능액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상태까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된 겁니다. 요거는 회복된 것만 환입을 시키는 것이다. 자, 회복된 것만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만 환입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회복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치가 상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환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손상차손의 환입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자, 자산 손상,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손상이 회복되었을 때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